서울 변두리 좁은 골목, 늦은 밤의 포장마차. 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함께 마지막 활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가 불어오는 가운데 주변 상점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지만 이곳만은 여전히 불빛이 환했습니다. 적색 조명 아래 서린 고소한 기름 냄새와 술 냄새가 뒤섞인 포장마차 안, 이른바 철구라 불리는 건달이 부하 2명을 데리고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이미 술에 많이 취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죠. 철구의 눈은 불안정하게 흔들렸고 입가에는 흘러나오는 비웃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장사 잘 되세요? 우리 단골인데 서비스 하나 주셔야죠. 철구의 목소리는 필요 이상으로 컸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감을 모두에게 과시하려는 듯 했어요. 손에 든 소주잔을 마구 흔들며 테이블을 두드리는 소리가 포장마차 안을 울렸습니다. 사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철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또 저 사람이구나라는 체념이 깃들어 있었죠. 손님들은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렸고 각자의 술잔만 바라보며 상황에 끼어들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반응이 없으시면 섭섭한데 오늘 장사 잘 됐잖아요. 안 그래요? 철구는 말끝마다 목소리를 높였고 그의 부하들은 멍청한 웃음을 지으며 철구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사장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안주 하나를 더 내놓았지만 철구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같은 단골한테 이것밖에 안 줘요? 아쉽네, 정말. 철구가 비웃듯 말하자 그의 부하들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죠. 그들의 행동에 몇몇 손님은 자리를 떠났고 포장마차 분위기는 순식간에 무거워졌습니다. 이때 포장마차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색 군복 같은 옷차림으로 둘러앉아 막걸리를 나눠 마시고 있었어요. 5명 정도 되는 그들은 같은 또래로 보였고 말없이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굳은 살 박힌 손과 깊게 패인 주름은 평범한 노인들과는 다른 무게감을 전했죠. 철구는 아직 그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포장마차 안을 자신의 영역인 것처럼 휘젓고 다니며 술잔을 높이 들어올릴 뿐이었죠. 노인들은 그런 철구의 행동을 보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 서로 눈빛을 교환할 뿐이었습니다. 포장마차 안의 손님들은 철구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굳이 맞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아마도 처음이 아닌 듯했죠. 누군가가 일어서서 자리를 떠나려 하자 철구는 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이, 벌써 가게? 재미있는데. 자리 좀 더 같이 하지. 당혹감에 찬 표정으로 그 손님은 걸음을 재촉했고 철구는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다른 먹잇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포장마차 안을 둘러보며 누구를 괴롭힐지 탐색하고 있었죠. 구석에 앉은 노인들 무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깊은 통찰이 있었지만 아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통해 배운 인내로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듯했죠. 철구는 자신의 존재감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는지 더욱 큰 목소리로 포장마차 안을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한쪽 구석에 홀로 앉아 국밥을 먹고 있는 남자에게 고정됐습니다. 피로한 얼굴로 묵묵히 식사하고 있는 그 남자는 전형적인 직장인처럼 보였죠. 여기 혼자 드시는 아저씨, 뭐 그렇게 맛있게 드세요? 철구의 목소리에 놀란 남자는 숟가락을 든 채로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어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식사를 마치고 싶다는 바람이 얼굴에 쓰여 있었지만 철구는 그런 기색을 무시한 채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혼자 드시면 심심하잖아요. 우리랑 같이 한잔해요. 철구가 취객의 테이블 앞에 서서 소주잔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친절이 아닌 위협이 깃들어 있었죠. 취객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곧 일어날 거라서. 그의 조심스러운 거절에 철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눈초리로 남자를 쏘아보았죠. 왜 그래요? 같이 마시자는데? 기분 나쁘게 만들지 마세요. 철구의 목소리에는 이제 위협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철구 뒤로 다가섰죠. 취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고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줄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은 피곤해서. 취객이 더듬거리며 말하는 순간 철구는 갑자기 손을 뻗어 국밥 그릇을 쳐냈습니다. 쨍그랑. 순식간에 국밥이 바닥에 쏟아지고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포장마차 안을 울렸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취객의 바지에 튀었고 그는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포장마차 안의 손님들이 모두 놀라 그쪽을 쳐다보았지만 곧 고개를 돌려 모르는 척했죠. 아이고, 미안해요. 손이 미끄러졌네. 철구는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비웃었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키득거리며 웃음을 참지 못했죠. 취객은 당황한 표정으로 바지에 묻은 국물을 닦으려 했지만 이미 옷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봐요, 돈 좀 줘요. 내가 새 바지 사야겠네. 철구가 갑자기 손을 내밀었습니다. 취객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무고한 피해자가 오히려 돈을 요구받는 상황에 당혹스러워하며 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제가. 왜요? 왜냐니 내 기분을 상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분위기도 엉망으로 만들었고. 철구의 부조리한 요구에 취객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려다 잠시 망설였죠. 이 상황에서 돈을 내주는 것이 옳은지 고민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빨리요. 시간 없어. 철구의 재촉에 취객은 결국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철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돈을 낚아채며 웃었죠. 이게 뭐야? 이것밖에 안 돼? 하지만 철구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취객은 더 이상의 돈이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고 철구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포장마차 사장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불안한 듯 했지만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듯 그저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기만을 바라는 표정이었죠. 구석에서 조용히 술을 마시던 노인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특히 그들 중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노인의 손이 막걸리 잔을 꽉 움켜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도 나서지 않았고 다만 서로 눈빛을 교환할 뿐이었죠. 취객은 결국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자리를 떠나려 했고 철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보냈습니다. 그의 부하들은 마치 대단한 승리라도 거둔 것처럼 서로의 어깨를 두드렸죠. 철구는 다시 포장마차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희생양을 찾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철구는 취객에게서 삥을 뜯은 후 더욱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그는 여유롭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소주잔을 들이켰습니다. 얼굴은 이미 술 기운으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점점 더 흐려졌죠. 그의 부하들은
우스꽝스러운 웃음소리로 포장마차 안을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운수 좋은데? 돈도 좀 생겼고 철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맞장구를 쳤고 그들은 서로 건배를 하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그러던 중 철구의 시선이 구석에 앉아있는 노인들에게 향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그들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한 듯 했습니다. 회색 군복 같은 옷차림의 노인들이 조용히 막걸리를 마시는 모습이 철구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야, 저기 할배들 뭐야? 군인 출신인가? 철구가 부하에게 물었습니다. 부하는 어깨를 으쓱하며 모른다는 표정을 지었죠. 철구는 심심함을 달래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노인들이 앉아있는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술 취한 사람답게 불안정했지만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어르신들, 뭐 재밌는 얘기 하세요? 철구가 노인들의 테이블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노인들은 잠시 대화를 멈추고 철구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죠. 뭐야, 여기 노친네들은 요즘도 이런 데서 술 마시는구나. 철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조롱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노인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막걸리 잔을 들어 천천히 마셨을 뿐 철구의 도발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무반응이 오히려 철구의 자존심을 건드린 듯 했습니다. 무시하네. 철구가 중얼거리며 한 노인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아저씨, 나랑도 한잔 하시죠? 내가 쏠게요. 철구의 손이 노인의 어깨에 닿는 순간 포장마차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다른 노인들의 시선이 일제히 철구에게 향했고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날카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구는 이런 분위기의 변화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무반응이세요? 친해지자는데 철구가 다시 노인의 어깨를 치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강하게 손을 올렸죠. 노인들 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철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그 깊이에는 무언가 강인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철구는 잠시 그 시선에 압도되는 듯 했으나 곧 다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뭐해요? 뭐 잘못했어? 철구가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인사도 안 받아주면 기분 나쁘다고요. 포장마차 안의 다른 손님들은 이 상황을 보며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몇몇은 자리를 뜨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사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 않았죠. 공포가 모두의 입을 막은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 군인 출신이세요? 그 옷차림이 좀 특이하네요. 철구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예전에 군대에서 뭐 하셨어요? 취사병, 아니면 보초병. 철구의 조롱에 노인들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특히 철구가 어깨를 친 노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노나 두려움 때문이 아닌 오랜 세월 단련된 자제력이 발휘되는 순간처럼 보였습니다. 철구는 노인들의 이런 반응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 도발적으로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에 찬 미소가 번졌죠. 왜 그렇게 무서워하세요? 그냥 친해지고 싶었을 뿐인데 철구가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들 시대에는 이렇게 친해지는 거 아니었어요? 그 순간 노인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무언가 묵시적인 의사소통이 오가는 듯 했습니다.
철구가 어깨를 친 노인은 여전히 묵묵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자세에는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러나 철구는 이 모든 신호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노인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멱살을 잡으려는 듯한 동작이었습니다. 철구의 손이 노인의 멱살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술에 취한 그의 눈에는 자신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을 자초하고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죠. 휙! 그 소리는 너무나 가볍게 들렸습니다. 마치 바람이 스치는 소리처럼 가냘펐지만 그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노인의 손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움직여 철구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뭐야? 철구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이 갑자기 허공에 붙잡힌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소나귀는 마치 쇠사슬처럼 단단했고 철구는 전혀 손을 빼낼 수 없었습니다. 포장마차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멈췄고 술잔을 드는 손짓도 중단됐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노인과 철구에게 고정됐죠.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철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보다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무수한 전장을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종류의 평온함이었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철구의 손을 놓아주었습니다. 미친 할배가, 철구가 자존심이 상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그 소리를 듣고 테이블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버릇이 이렇게 나빠? 철구는 자신의 손목을 문지르며 노인을 노려보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자존심이 상한 듯 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손을 뻗어 노인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혼내줄 거야. 하지만 철구의 손이 노인에게 닿기도 전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쿵! 단 한 번의 동작으로 철구는 허공을 날아가 포장마차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단지 손목의 작은 움직임만으로 철구를 완벽하게 제압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빨리 진행되어 아무도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볼 수 없었습니다. 으악! 철구가 바닥에 쓰러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과 충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포장마차 안의 손님들이 모두 숨을 삼켰습니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출구를 향해 움직였고 또 다른 이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철구의 부하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신들의 우두머리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대장님, 부하 중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철구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노인들의 시선이 그를 향하자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역력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자리에 앉아 막걸리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실 뿐이었습니다. 그의 동료들도 마찬가지로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경계심이 살아 있었습니다. 철구는 비틀거리며 바닥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이상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뭐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철구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오만함이 사라지고 불안감이 묻어났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철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나이든 퇴역군인일 뿐이네. 노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기계가 다시 작동하는 것처럼 약간의 거친 느낌이 있었습니다. 철구의 부하들은 여전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이 노인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우리 대장이 술이 과해서. 한 부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노인은 그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동료들과 조용히 술잔을 기울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의 일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포장마차 사장은 충격에서 벗어나 재빨리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는 철구와 그의 부하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님들, 오늘은 그만 가시는 게 어떨까요? 다들 술이 과하신 것 같은데. 사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철구는 바닥에서 완전히 일어나 옷을 털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분노로 달아올라 있었지만 눈빛에는 경계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상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이제야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철구는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포장마차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수치심과 분노로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평소 건달로서 쌓아온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은 기분이었죠. 이 늙은이가. 철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고 그의 눈에는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부하들 중 하나가 앞으로 나서서 철구의 팔을 잡았습니다. 대장님, 그만하시죠. 여기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철구는 부하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습니다. 술기운과 자존심이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킨 듯 했습니다. 그는 절대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했죠. 내가 왜 물러나? 이런 늙은이한테 당할 수는 없어. 철구가 소리쳤습니다. 다른 부하도 앞으로 나서서 철구를 말리려 했습니다. 대장님, 진정하세요. 저 할아버지들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 부하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노인들의 위험성을 감지한 듯 했죠. 하지만 철구는 듣지 않았습니다. 비켜. 철구가 부하들을 밀쳐내며 소리쳤습니다. 포장마차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손님들은 더 많이 자리를 피했고 사장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철구는 주먹을 꽉 쥐고 노인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만이 가득했고 머릿속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확실히 보여줄 거야. 철구가 소리치며 노인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여전히 자리에 앉은 채 놀라운 속도와 정확성으로 철구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봉쇄했습니다. 한 손으로 철구의 팔을 가볍게 잡아 방향을 틀고 반대 손으로는 철구의 등을 살짝 밀었습니다. 이 작은 동작만으로 철구의 균형은 완전히 무너졌고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몸이 돌아가며 바닥을 향해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그가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그의 팔을 단단히 잡아 꺾었습니다. 으악! 철구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노인은 철구의 팔을 뒤로 꺾은 채 바닥에 엎드리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고 노인은 심지어 숨도 가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일을 하듯 평온한 표정이었죠. 철구는 바닥에 완전히 제압된 채 몸부림쳤지만 노인의 소나귀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과 굴욕으로 일그러졌고 이제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더 커 보였습니다. 놔줘요. 철구가 신음하듯 말했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철구의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너무 혈기가 넘치는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무게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의 경험과 단련이 느껴지는 종류의 권위였죠. 철구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에서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했고 눈에는 패배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상대할 수 없는 존재를 만났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노인의 동료들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경계심이 살아있었죠. 그들은 언제든 상황이 악화되면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듯했습니다. 포장마차 안의 다른 손님들은 충격에 빠진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방금 전에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았습니다. 평범한 노인들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보여준 놀라운 기술에 모두가 압도된 것이죠. 사장은 이제 긴장된 표정으로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경찰에 신고한 듯했고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기만을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노인은 철구를 완전히 제압한 채 잠시 그대로 있다가 천천히 그의 팔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게. 그리고 조용히 있으시게. 철구는 팔의 고통에서 벗어나자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고통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눈에는 굴욕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전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인들을 두려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당신들, 도대체 누구십니까? 철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인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 다시 술잔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의 동료들도 마찬가지로 평온한 표정을 유지한 채 술을 마셨습니다. 철구의 부하들은 이제 완전히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고 그저 철구가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대장님, 이제 그만 가시죠. 경찰이 곧 올 겁니다. 한 부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철구는 여전히 노인들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호기심까지. 그는 자신이 지금 마주한 이들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지만 더 이상 물어볼 용기는 없었습니다. 포장마차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파란색과 빨간색 불빛이 포장마차 천막을 통해 깜빡이며 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사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 긴장된 상황이 하루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경찰이 왔네요.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두 진정하시고 상황 설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철구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굴욕감으로 가득했고 눈에는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노인들은 여전히 조용히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했죠. 곧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비교적 젊은 순경이었고 다른 한 명은 나이가 지긋한 경위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상황을 살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젊은 순경이 물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앉아있는 철구와 그의 부하들을 향했습니다.
포장마차 사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 젊은이들이 소란을 피웠습니다. 다른 손님들을 괴롭히고 난동을 부렸어요. 순경이 철구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어나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철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와 그리고 이제는 약간의 두려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철구가 갑자기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 늙은이가 날 패버렸다고요. 저쪽 사람들 좀 보세요. 저를 공격했어요. 걔네들을 잡아가야지. 철구는 노인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향해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두 경찰관은 노인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순경의 표정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노인들이 철구를 제압할 수 있었다는 말을 믿기 어려워하는 듯했죠. 정말입니까? 이 연세 드신 분들이요? 순경이 철구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있는 경위의 시선은 다른 곳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노인들의 팔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철구를 제압했던 노인의 팔목에 있는 무언가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잠깐만요. 경위가 순경을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노인들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노인들을 관찰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인식과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까지 담긴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경위의 시선은 노인의 팔에 있는 옅게 지워진 문신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문신이 아니었습니다. 특수부대 요원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표식이었죠. 경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그 문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의 자세가 약간 더 곧아졌고 표정은 더욱 경직되었습니다. 젊은 순경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경위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무슨 일이세요? 경위는 대답하지 않고 테이블 주변을 천천히 돌며 다른 노인들의 팔을 살폈습니다. 그들 중 몇몇도 같은 종류의 문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위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다른 경찰도 노인들을 둘러보며 같은 문양을 발견하고는 숨을 삼켰습니다. 경위가 젊은 순경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무언가를 설명했습니다. 순경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고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철구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좀 잡아가세요. 철구가 소리쳤습니다. 경위는 철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연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철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진정하세요, 선생님. 경위가 말했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야겠습니다. 경위는 철구의 팔을 잡아 한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매우 운이 없으셨네요. 저분들을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철구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 할배들이 뭐가 대단하다고요? 경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순경에게 돌아가 조용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순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철구와 그의 부하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세 분 다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소란 행위로 조사가 필요합니다. 철구는 항의하려 했지만 부하들이 그를 말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상황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경위는 노인들의 테이블로 다시 다가갔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희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을 뿐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포장마차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노인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경외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포장마차를 빠져나갔고 다른 이들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철구와 그의 부하들이 경찰에게 인계되는 동안 젊은 순경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경위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포장마차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고 노인들이 들을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선배님, 대체 저분들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조심하는 겁니까? 경위는 한숨을 내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설마 이분들이?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경외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전설로만 들어왔던 존재를 실제로 마주한 사람의 반응 같았습니다. 젊은 순경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선배가 말하려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구요? 그냥 퇴역군인 아닌가요? 경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단순한 퇴역군인이 아니야. 저분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비밀작전을 수행했던 사람들이지. 순경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경위는 주위를 다시 한번 살피고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저 문신 봤지? 일반인들은 모르는 특수 표식이야. 북파 공작원들만 가지고 있는 거야. 순경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그는 북파 공작원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 북한으로 침투해 작전을 수행했던 특수부대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그들의 존재는 오랫동안 기밀로 유지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전설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설마요. 그 전설의 북파 공작원들이 정말 존재한다고요? 경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맞다. 전설 속 그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가 군인이셨는데 가끔 그분들 이야기를 해주셨어. 목숨을 걸고 적진에 침투해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이지. 대부분은 돌아오지 못했고 살아 돌아온 이들도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지. 국가는 그들의 존재를 부인했으니까. 순경은 포장마차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노인처럼 보였던 그들의 모습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들의 단단한 손과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그 평온함 뒤에 숨겨진 강인함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그럼 저 할아버지들이 진짜 북파 공작원 출신이라는 거예요? 경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림없어. 그 문신은 속일 수 없는 증거야. 그들만의 표식이지. 나도 몇 번 본 적이 있어. 우연히 목욕탕에서 한 노인의 팔에서 봤는데 그때도 이렇게 가슴이 뛰더라고. 두 경찰은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경외감이었죠. 저 건달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순경이 물었습니다. 경위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실수지. 저분들이 보여준 기술은 아마 그들이 가진 능력의 극히 일부일 거야. 그들은 살인 병기로 훈련받은 사람들이니까. 만약 저분들이 정말로 화가 났다면 저 건달은 지금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을 거야. 경찰 2명은 다시 포장마차로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의 자세가 달랐습니다.
특히 경위는 등을 더 곧게 펴고 걸었고 그의 얼굴에는 존경심이 역력했습니다. 포장마차에 들어서자 그들은 일제히 자세를 바로 하고 노인들을 향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들, 불편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젊은이들은 저희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경위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거수 경례까지 올렸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의 존경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노인들은 약간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노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젊은이들이 실수할 수도 있는 법이지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그런 종류의 목소리였습니다. 철구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경찰차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이었고 경찰들의 태도, 변화에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뭐야? 왜 공손해지는 거야? 철구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늙은이들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러나 아무도 그의 질문에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경찰들은 그를 경찰차에 태우고 조용히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포장마차 안의 손님들도 이제 노인들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존경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경찰의 태도, 변화만으로도 저 노인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사장은 조심스럽게 노인들의 테이블에 다가가 새 술병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르신들, 저희 가게에서 불편한 일이 있으셔서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겁니다. 노인들은 사장에게 고마움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큰 동요 없이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경찰차가 서서히 포장마차 앞에서 출발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철구의 혼란스러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의 눈에는 더 많은 질문이 가득했습니다. 포장마차 안의 분위기는 서서히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노인들은 다시 조용히 술을 마시며 자신들만의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었고 그 사실이 포장마차 안에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경찰차가 포장마차 앞을 떠난 후에도 긴장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소곤소곤 대화를 나누며 노인들을 흘끔거렸고 사장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음식과 술을 서빙했습니다.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노인들이 단순한 퇴역군인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경찰차 안에서 철구는 창밖을 바라보며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죠. 부하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철구가 경찰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죠? 저 노인네들이 뭔데요? 베테랑 경위는 룸미러로 철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덤빈 사람들이 누군지 알면 기절할걸. 철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의 호기심은 이제 두려움과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누군데요? 왜 다들 그렇게 존경하는 거예요? 경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이 젊은이에게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결국 그는 간략하게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저분들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를 수행했던 특수부대원들이야. 북파공작원이라고 들어봤니?
철구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는 그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들은 목숨을 걸고 적의 영토에 침투해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들이야. 대부분은 돌아오지 못했고 살아 돌아온 사람들도 국가에 의해 부인되었지. 그들의 공로는 인정받지 못했고 그들의 존재도 부인되었어. 철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들을 건드렸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 할아버지들이, 그래, 전설 속의 북파공작원들이야. 그들이 보여준 기술은 아마 그들이 가진 능력의 극히 일부일 거야. 저분들은 목숨을 건 임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니까 내가 얼마나 큰 행운을 가졌는지 모를 거야. 만약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화가 났다면 지금 내 모습은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비참했을 테니까. 경찰차는 계속해서 경찰서를 향해 달렸습니다. 철구는 이제 완전히 말문이 막힌 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후회가 가득했고 몸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순경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배님, 저분들이 정말 북한에 침투했던 분들인가요? 경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장 위험한 시기에 가장 위험한 임무를 맡았던 사람들이지. 적진 깊숙이 침투해 정보를 수집하고 때로는 직접 작전을 수행했어. 그들의 임무는 너무 위험해서 대부분 돌아오지 못했고 설령 체포되더라도 국가는 그들의 존재를 부인했지. 그들은 혼자서 싸워야 했어. 순경의 얼굴에는 경외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저분들은 대한민국의 영웅이네요. 그래, 하지만 인정받지 못한 영웅들이지. 그들의 임무는 너무 비밀스러워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어. 그들은 조용히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과거를 숨기고 있지. 오늘처럼 우연히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 포장마차로 돌아가 보면 노인들은 여전히 조용히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평범했고 웃음소리도 간간히 들렸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저 오랜 친구들끼리 모여 술 한 잔 기울이는 평범한 노인들 같았죠.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포장마차 손님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고 사장은 더욱 정중하게 서빙을 했습니다. 노인들 중 한 명이 막걸리 한 잔을 들이켜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군. 다른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평화로운 날이지. 그들의 대화는 평범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었고 이제 그 평화를 조용히 즐기고 있었습니다. 경찰차는 계속해서 경찰서를 향해 달렸고 철구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들을 건드린 것이죠. 내가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철구가 중얼거렸습니다. 경위는 룸미러로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은 오늘 저분들이 너를 그냥 넘어가 주신 거야. 앞으로는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기 전에 2번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철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세상에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포장마차에서는 노인들이 마지막 잔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돈을 계산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찼고 그들은 그저 평범한 노인들처럼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범한 노인들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들은 역사의 그림자 속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영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들의 존재는 잠시나마 빛 속으로 드러났다가 다시 조용히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카메라는 경찰차에 실려가는 철구의 복잡한 표정과 거리를 조용히 걸어가는 노인들을 번갈아 비추며 천천히 멀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설의 북파공작원 오비들의 뒷모습이 서울의 밤거리에 녹아들며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집니다.